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자, 흥미로운 뉴스가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알파 라이온 아카데미 CEO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의 공급 쇼크로 인해서 보유자의 95%는 청산될 것이다. 자, 청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95%가 왜 청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뉴스 내용을 보니까 5달러에서 10달러 도달하게 되면 많은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건데 이 물량은 10달러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이 얼만데 5달러, 10달러를 얘기하냐? 지금 얼마입니까? 820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달러만 올라가도 너무나 행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5달러에서 10달러? 이거는 뭐 꿈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상승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실은 820원대니까 당연히 현실 대비 너무나 큰 가격 차이를 보이니까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대를 재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리플한테 악재성 이벤트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물론 SEC 건도 확인될 거고 대외적인 이벤트 뭐 금리라든지 글로벌 증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대외적인 이벤트로 같이 악재성 이벤트를 작용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미국에서는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리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미국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부터 ETF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악재성 이벤트도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리플 코인이 매달 첫 영업일 날 어떤 게 나옵니까?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자금 유입이 80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10억 개의 리플이 잔금 해제가 된다. 이거는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락업 해제가 되면 아 이것도 매도로 나오겠구나. 왜? 락업이라는 것은 묶어놓은 물량이었는데 그 물량이 풀렸으니까 이게 다 매도로 나오면 시장 또 급락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 매달 첫 영업일의 리플은 언제나 락업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재차 락업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SEC 소송이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한 이슈의 이벤트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죠. 또한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 오늘 날짜 10월 1일 날짜로 5억 개, 4억 개, 총 9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다 매도로 나오면 또 시장 급락할 거니까 빨리 우리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락업이라는 게 당연하겠지만 락업을 묶어놨던 물량, 그러니까 매도를 묶어놨던 물량이니까 이거 물량 다 나오면 급락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락업이라는 거는 리플 코인이 항상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에 나왔던 수량을 조절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락업이 해제됐다고 해도 다시 또 재차 락업되는 물량이 나타나죠. 지난 9월 달에도 똑같은 부분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자, 9월 1일 날짜 얼마입니까? 3억 개, 2억 개, 5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일 날짜로 8억 개가 재차 락업이 되었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2억 개가 락업 해제됐으니까 2억 개는 매도 나왔겠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한다 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 근데 2억 개의 리플을 누가 살까? 개인일까요? 이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대량 매매는 뭡니까? 블록 딜이라고 하죠. 자,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가 나왔겠죠. 한꺼번에 물량을 매도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블록딜을 한다는 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블록딜을 한다라는 거. 제가 이거 매달 첫 영업일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2억 개가 매도가 되었어요. 2억 개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과연 개인입니까?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봐야 될 게 매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보다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매수했다?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고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니플이 락업이 되었다, 락업이 해제되었다 이런 부분에 심리가 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 리플 코인은 818원, 820원에서 또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난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졌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갖고 왔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 건은 이제 법원에서 결정해줬기 때문에 니플과 SEC는 이제 해당되는 10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항소를 안 한다면 완벽한 날개를 펼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죠. 왜? SEC가 정말 미친 짓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 올라갑니다.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최근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왔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일본 증시는 엄청나게 급락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왔지만 어때요? 다시 800원대를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 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서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해당되는 SEC 거는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해야 될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제 영상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직접 넣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답장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니플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 많이들 갖고 있으시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 신규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니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부양에 따라서 9월 하락의 징크스를 깬 비트코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10월 1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이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도대체 니플과 어떤 관계냐,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셔야 됩니다. 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들의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응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는 어떻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안 좋아.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매도할 수 있겠죠? 매도한다는 건 뭡니까? 자금을 뺀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이 자금을 뺀다. 당연히 시장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절대 안 좋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경제 상황을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날짜라도 그렇습니다. 어제 날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 50bp는 안 할 수 있어. 50bp 안 하고 25bp 할 수 있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bp씩 두 번 더 24년도 올해
할 수 있다라는 거. 토탈 50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50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을 줬지만 이건 시장이 이유를 찾고 있는 것과 똑같다. 오늘 날짜로 또한 제조업 구매자 지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합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를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 똑같은 의미입니다. 경기 상황이 어떤든 금리가 어떻게 되든 고래들의 움직임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라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어제 날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다우가 0.04, 나스닥이 0.38, S&P는 0.42. 어떻게 했습니까? 다 상승 마감했죠. 근데 계속 상승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장 막판에 끌어올린 겁니다. 장 막판에 끌어올렸으니까 우리 비트코인 또한 장 막판에 끌어올린 그 시점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우선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니플의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 기술적 강세 패턴에서 0.60달러 저항선에 재도전하고 있다. 이게 9월 16일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니플의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고래가 매집하면 야, 고래들도 수익을 위한 단체인데 안 올라가면 얘네들도 매도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뭐 틀린 말씀들은 아니죠. 매수했으니까 수익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매집과 매수는 틀린 의미입니다. 매집은 어떤 겁니까? 계속적인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매집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매집을 합니까? 위에 매도줌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줌을 또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재매수하고 얘네들도 매도를 하지만 비중을 추가하는 것은 위에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이러한 매집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매집한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래들은 이러한 자전거래를 통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니플의 고래는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0M 뭡니까? 2천만 개의 리플을 이동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뺐으니까 이건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하게도 거래소는 매도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뺐으니까 이거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 매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 팔아요. 지금 전량 다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일부 매도 물량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만 막고 다시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니플 지금 거래소에 물량을 계속적으로 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의 니플의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지금이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예요? 9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다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의 심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심리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매매 대응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니플은 계속 매수만 하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9월 달에 한번 보시죠. 니플, 고래들은 4천만 개의 니플을 거래소로 전송했습니다. 니플, 회복세 속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플, 매수 또는 매도, 9월 들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니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승했죠? 왜 상승했을까요? 고래가 매도하고 있지만 왜 상승했을까? 그들의 비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매도는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근데 밑으로 재차 매수를 한다라는 거. 더군다나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보시면 4천만 개의 니플을 거래소 전송했다. 이거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개인이 샀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는 이러한 블록딜, 이러한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수 라인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아,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SEC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SEC랑 결판이 났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힘들지 않냐? 자, 이건 주봉입니다. 이해가 보시죠? 자, 이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위에 상단의 동그라미가 이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천원대 라인이에요. 천원대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 보였습니까? SEC랑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천원을 뚫고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을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는 지난 약식 재판 결과와 똑같았어요. 니플, 야, 얘네가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는 걸로 나는 또 한번 확인했고,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기관은 손해본 게 없어. 그러면 과태료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SEC가 항소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10월 6일, 7일 이번 달에 초에 결정될 거지만 10월 이후에 1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물론 굉장히 힘센 애죠. 근데 기관이에요. 그 기관은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겠다.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걸 항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 되든 이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 천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확실한 수익 구조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니플코인 SEC 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씩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SEC 건 항소를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모든 부분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드렸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도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지만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도 들어와서 한번 대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C 건 이게 얼만큼 지독한 것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9월 28일 날 애널리스트가 하나 발표했던 내용인데 니플은 항소 위험으로 가격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압박에 직면했다. 이게 9월 28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이 항소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니플의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를 너희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항소를 엄청 했고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죠.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하나같이 SEC 너희가 너무 과도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뉴스냐면 이 뉴스를 보시면 SEC 리플 소송의 항소 결정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8월 28일 났던 뉴스거든요. 9월까지도 보류 가능성이 높다. 9월 지나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항소 마지막 날까지도 마지막 유효 기간까지도 얘네들은 결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항소를 한다는 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10월 초에 항소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미국의 일개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바뀌기 전에 항소를 한다? 물론 정말 미친 짓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1%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1%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EC는 진정으로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보시죠.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습니다.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또 다른 기관인 CFTC는 뭐라고 합니까? SEC는 80%가 모두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했는데 CFTC는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해당되는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겠죠. 해리스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뭐라고 합니까? 노선을 바꿨다. 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민주당 캠프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약들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그럴 것이,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부금 형식을 냈었는데 기부금의 총 100%라고 보면 여기에서 50%는 코인 시장에서 나왔고 이 50%의 또 50%는 바로 리플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얼만큼 리플이 이런 기관들한테 압박감을 당했던 것을 벗어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EC는 그러면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판단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할까? 당연히 SEC건이 항소를 안 한다라는 부분이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에 확실한 움직임을 리플은 가져올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 고래들의 움직임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SEC가 항소를 못할 거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문자 번호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그대로 나와 있네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모멘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선 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냐? 이거 보시면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나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자, 이 수탁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보관하고 이 말인즉슨 토탈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부분인 거고 은행과 똑같은 역할이니까 이자도 주고 대출도 가능하게끔 이후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XRP 리플이 하고 싶다. 라는 겁니다. 이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서.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큰 핵심적인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만 이미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도 있고요. 아시아도 있고요.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커스터디 사업을 만들고 싶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리플 코인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간과할 수는 없겠죠. 우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장 규모를 알아야 되겠죠. 자,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시장의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리플 코인이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세이 코인이 엄청 올라갔죠. 수익 코인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서클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글로벌 2위 발행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비율로의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이 코인 시장의 확실한 발전 속도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리플 CEO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엔화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손쉽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우리 미국 시장에 집중한다. 이게 과연 리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알겠어. 근데 리플이 최근에 원장을 해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9월 28일 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의 두 업그레이드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이용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기적으로 국제 간 무역 거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용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이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한다. 당연하게도 IPO라든지 뭡니까? ETF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만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CBDC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CBDC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달러한테는 뭐가 더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같은 공생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을 더욱 두고 있다. 그래서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도 CBDC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CBDC는 뭐 IMF와 손을 맞잡고 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보시면 증권이 아니라 니플은 증권이 아니니까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이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고 여기다가 CBDC까지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CBDC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이미 많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BDC 하면 니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1대1 비율로 움직인다.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IPO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뭡니까? 코인 시장의 상장. 이러한 부분들이 펀드 시장입니다. 펀드 시장 상장.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우린 확실한 수익관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지금 리플 코인이 못 움직인다. 아직도 1,000원 라인을 못 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한 자리를 더욱더 탄탄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은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길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모두 문자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안정적인 투자에서 수익관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지 이 부분도 저한테 문자 한번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바로 답장 나와드릴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